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만민 공동의 군중들이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원군이 온다! 만민 공동이 원군이 온다! 하고 소리쳤다. 서대문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작대기를 들고 복내교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얼추 헤아려도 수천 명이 되어 보였다. 원군이 오는 것을 보자 밀리고 있던 만민 공동의 군중들이 다시 힘을 내어 버티었다. 한국협회 앞제비들을 죽여라! 만민 공동회 측에서 소리쳤다. 만민 공동회를 도와주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계속 복내교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자 겁에 질린 보부상들이 주춤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마포 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보상놈들이 도망간다! 모두 놈들의 다리를 분질러버리자! 보부상 부대가 퇴각하자 이번에는 만민 공동의 군중들이 뒤를 바짝 물고 추격했다. 뒷걸음질을 치는 보부상 부대를 향해 돌멩이 소나기를 퍼부었다. 꼬리에 붙어 도망가던 보부상 하나가 실팍한 돌멩이에 맞고 쓰러졌다. 다른 동료들이 그를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돌멩이들이 비오듯 하는지라 머리를 싸쥐고 도망치고 말았다. 보부상 부대를 추격하던 용감하고 날쌘 군중들이 달려들어 돌멩이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나이가 지긋한 보부상을 에워싸더니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였다. 발길에 걷어챈 보부상은 개구리처럼 납작하게 땅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손발을 바르르 떨었다. 보부상놈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자! 군중들은 미친 듯 소리치며 배를 깔고 엎드려 손발을 떨고 있는 보부상의 허리와 머리를 직신직신 밟아주고 나서 추격을 계속하였다. 보부상 부대는 마포까지 퇴각을 한 뒤에 다시 전날처럼 방어선을 구축했다. 만민 공동회와 보부상 부대는 마포에서 일단 대진을 하고 숨을 돌렸다. 이날 싸움에서 만민 공동회 측 군중 한 사람이 죽었다. 남대문통 종잇집에서 일을 보아주던 17살 된 시동이 보부상 부대의 목검에 머리를 맞아 죽은 거였다. 다친 사람은 양측에서 수백 명이 되었다. 수백 명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를 절뚝거렸다. 복내교에서 만민 공동의 군중들한테 문매를 맞고 짓밟힘 당한 보부상도 생명이 위독했다. 만민 공동의 군중들과 보부상 부대 사이의 싸움은 연일 계속되었다. 마포에 진을 치고 있는 보부상들은 만민 공동회의 군중들 숫자가 줄어드는가 싶으면 순식간에 살무사가 또아리를 풀듯 기습을 하였고 기습에 놀란 만민 공동회 측은 남대문까지 쫓겨가기 일쑤였다. 보부상 부대의 기습을 받아 남문까지 퇴각을 할 무렵에는 잠시 집에 가 있던 만민 공동회 측 군중들이 원군으로 지원을 해왔기에
다시 반격을 하곤 하였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마포에서 남대문까지, 그리고 다시 남대문에서 마포까지 밀치락 달치락 하였다. 한 차례씩 밀치고 달칠 때마다 수백 명씩의 부상자가 생겨났다. 이 싸움이 꼬박 닷새째나 계속되었으나 양측은 서로 물러설 기세가 보이지 않았으며 군대나 순검들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다. 보부상 부대는 마포에, 만민 공동회 측은 남대문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시전의 상인들도 모두 철시를 하고 만민 공동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와 있었고, 마포에서 남대문에 이르기는 거리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밀치락 달치락 하는 바람에 돌멩이가 길바닥에 가득 널려 있었다. 서로 쫓기는 상대편을 찾아 새골목까지 휘젓고 다니는 통에 거리는 난리를 겪고 있는 듯 어수선했다. 조정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보부상 부대와 만민 공동회 사이의 싸움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보부상 부대가 이기는 날에는 수구파 사람들의 세상이 될 것이며, 만민 공동회가 이기면 천민이나 장사꾼들도 언권을 얻는 새 세상이 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기에 가난한 천민들은 만민 공동회가 이기기를 기대하였으며 계속 보조금을 거두어 주었다. 이 무렵 조정안의 수구파에서는 보부상 부대와 만민 공동회 사이의 싸움이 오래 계속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대책을 세웠다. 우선 그들이 겁을 먹은 것은 만민 공동회를 지지하는 군중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수구파의 대신들은 경무사에게 만민 공동회의 주모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일렀다. 수구파에서는 경무사로 하여금 만민 공동회의 주모자들을 불시에 체포하게 하는 한편, 그 기회에 한국협회가 종로에 있는 만민 공동회장을 습격하도록 하였다. 조정에서 만민 공동회의 정예분자들을 체포하기로 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보부상 부대가 종로 내거리에 만민 공동회장을 습격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다. 박성춘을 비롯하여 만민 공동회의 몇몇 주동자들도 대부리와 짝귀의 알선으로 진국의 상여도가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만민 공동회는 끝내 남산 기슭에 버티면서 다시 때를 기다렸다. 만민 공동회는 그들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시민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와해되지 않았다. 진국의 상여도가에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던 박성춘과 대부리는 다시 남산으로 올라갔다. 수구파 내신들의 탄압으로 만민공동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헤아린 황국협회 간부들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더욱이 고종은 독립협회 측을 밉게 보지 않은 터라 일방적으로 탄압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자기네들의 힘만으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깰 수 없음을 헤아린 황국협회 간부들은 드디어 외국의 힘을 얻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미국, 일본, 독일 등은 한결같이 독립협회를 마땅찮게 생각해 오고 있었기에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미국, 일본, 러시아는 기회만 있으면 철도 부설권이나
채광권을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판에 독립협회에서 이를 문제 삼아 따지는 바람에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독립협회의 강력한 제의를 받아들여 광무 2년 1898년 1월 12일자로 앞으로는 채광권과 철도 부설권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같은 해에 금성, 당현, 금광 채광권을 독일인에게 특허하였고 다시 경부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허가를 해주고 말았다. 이 밖에도 그해 1월 18일에 미국인 콜브란과 부스트위크에게 전차, 전화, 전등, 수도 부설권을 허가해 주었다. 삼천리 강토의 흙 한 줌과 풀 한 포기도 모두 우리 인민의 재산이므로 번영을 위한 개발도 우리 인민의 힘으로 이룩하여 골고루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는 독립협회의 주장이 묵살당하게 되자 만민공동회가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한반도에 발을 붙이고 쏠쏠한 재미를 보려고 한 외국의 공사들은 독립협회가 심히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하기야 처음에는 한로은행의 내막을 폭로하고 러시아인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계속하여 러시아의 국권 침해 규탄 운동을 벌였으나 독립협회 간부들이 외세와 등을 대지 않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하는 일에는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만민공동회의 힘이 커지자 독립협회 간부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었다. 탁지부 대신 민영기가 미우라 일본 공사를 만나 넌지시 만민공동회를 깨부쉈으면 하는 뜻을 비친 데서부터 외국의 힘이 독립협회를 해체시키는 데까지 미치게 되었다. 일본 공사가 민영기의 뜻을 본국에 전하자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국무성에 있는 미국인 고문 윌리엄스를 충동질하였으며 윌리엄스는 또 미국 국무성에 입김을 불어넣어 그 입김이 미국 공사 알렌에게 닿게 된 거였다. 이렇게 하여 미국 공사 알렌과 일본 공사 미우라,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독립협회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세 나라 가운데서도 일본의 충동질을 받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에 앞장을 섰다. 남산 기슭까지 밀려난 만민공동회와 마포에 진을 쳐놓은 보부상 부대의 격돌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종은 중신들을 어전에 불러 두 협회가 이리 맞서고 있게 되면 무슨 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소. 이는 외국에 대한 체면도 말이 아니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하고 hir난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탁지부 대신 민영기가 영국의 공동 감시하에 두 협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지부 대신 민영기의 속셈은 황제로 하여금 독립협회와 황국협회를 모두 해체하려는 치규를 내리게 하여 독립협회를 완전히 무산시킨 다음 은밀히 황국협회의 활동을 양성화시키자는 데 있었다. 그가 더구나 영국의 공동 감시하에 두 협회를 해산시키고자 한 것은 외세를 끌어들여 차후에 있을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자신이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자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아니, 영국의 공동 감시하에 해산을 시키자고 한 것은 무슨 연유요? 고종은 민영기의 속마음을 알 턱이 없는지라 이렇게 물었다. 어느 한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옵니다. 민영기의 말에 고종은 크게 수긍이 가는 듯 싶었다. 좋은 생각이요. 내 입장으로서도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소. 두 협회를 해산시키는데 열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가장 떳떳한 일일게요. 우선 폐하께서 친히 양측의 대표들에게 치규를 내리심이 지당한 줄 아리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고종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 하여 고종 황제는 11월 26일 하호 1시에 경운궁 돈예문 앞에 황제 어좌소를 마련하고 정부의 전 강류와 주한 외교 사절을 좌우에 배석하고 양측 대표들을 불러 치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모든 죄는 짐이 죄이다. 짐이 장차 허물을 고치어 선정을 펴려 하노니 너희들은 각자 돌아가 안돈하라. 대신들의 책임도 또한 있으니 이는 백성의 정상을 짐에게 상주하지 못하여 중간이 막힌지라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군신 상하가 신의를 서로 지키고 어진이와 능통한 이들을 나라 안에서 구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일은 유죄와 무죄, 죄의 가벼움과 중함을 막론하고 모두 용서한다. 앞으로 다시는 권력을 넘어 분에 어긋나는 짓은 일체 통역할 것이며 시건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도 근신하라. 앞으로 양회는 서로 도와서 우호를 두텁게 하고 각기 돌아가 업에 종사하라. 고종 황제는 군중 연설을 하였다. 이때 독립협회 측에서는 이상재, 윤치호, 양흥묵, 나수연 등 300여 명이 돈예문 밖에 와 있었고 황국협회에서는 고영근, 이기동, 김영수, 박유진, 황종우 등 200여 명이 역시 문 밖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고종 황제는 이어 독립협회의 대표들을 황제 어좌소 앞으로 불러들이게 하였다. 고종은 독립협회의 대표들에게 그들의 우국 충정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으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서 연일 생사를 결판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로 하여금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말한 다음 독립협회 측의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어서 요구를 말해 보시오. 고종의 호의적인 반응에 독립협회 대표들은 일단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이때 독립협회 측에서는 독립협회의 부활과 보부상 부대의 해산, 그리고 조병신, 민병묵, 유기환, 김정근, 이기동, 길영수, 홍종우, 박유진 등을 처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독립협회에서 내세운 요구가 그렇다면 잘 처리를 하겠으니 그리들 아시오. 고종의 그 같은 약속에 독립협회 대표들은 참으로 크게 감동하였다. 폐하, 황공하옵니다. 그들은 만족한 마음으로 물러났다.
다음에는 황국협회의 대표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요구를 물었다. 우리 황국협회로서는 소위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즉각 해산시키고 보부상의 도가인 신의 상무소를 부활시켜 주실 것과 조병식, 빔종묵 등 8명을 석방시켜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이렇듯 양쪽의 주장이 각각 달랐다. 주장하는 바가 너무 정반대였기 때문에 타협점을 좁히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의 두둔을 받고 있는 황국협회 측에서는 자진하여 보부상을 해산시키겠으니 만민공동회도 즉각 해체시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황국협회의 흑색 전술이었다. 돈예문 박황장의 황제어좌소를 마련하고 두 협회의 해산을 취규한 사흘 뒤인 11월 29일에는 중추원의관이 임명되었다. 이것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주장하던 대의 정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독립협회 측에서는 윤시병, 남궁옥, 유맹, 양흥묵, 이승만 등 17명이, 황국협회에서는 홍종우, 이교석, 이시우, 심은택 등 29명이 각각 중추원 의관이 되었다. 중추원 회의에서는 또 당시 역적으로 몰려 망명 중에 있는 박영효를 귀국시키고 서재필도 불러들여 정부 요직에 등용해야 한다고 대신 후보자 11명의 명단 속에 이들을 포함시켜 가결한 뒤에 정부에 회부하였다. 황제와 정부 강요들은 중추원의 결의에 당황하고 말았다. 이 일로 하여 건의안이 동의자인 최정덕과 이에 찬성한 의관들을 파면시키고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장안에는 박영효가 돌아와 대통령이 된다는 소문이 짜하게 퍼져 있었으며 이에 격분한 유생들의 항소가 빗발쳤다. 유생들의 항소와 때를 같이하여 이 기회를 놓칠세라 보부상 부대가 다시 독립협회 본부를 습격하였으며 이상재, 이승만, 이동영, 이준 등은 각국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독립협회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보부상 부대가 점령하여 문짝과 진물들을 박살내고 말았다. 대부리가 독립협회 사무실이 보부상 부대에 의해 점령을 당해 난장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순영이를 만나 삽삽한 초겨울바람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과 더불어 뒹그는 덕수궁 단밑을 걷고 있을 때였다. 그 무렵 대부리와 순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다. 이제 대부리와 순영이는 지난날 하야시가 그녀에게 입혀놓은 상처를 거의 잊어가고 있었으며 그 상처가 잊히려고 하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두 사람의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가하게 돌담 밑을 걷고 있다가 행인들이 갑자기 부산하게 종로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대부리가 학생 차림의 젊은이를 붙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독립협회가 박살이 났다면서 종로에서 만민공동의 임시대회를 연다고 알려주었다. 종로 쪽으로 뛰어가는 학생 차림의 젊은이 입에서 독립협회가 박살났다는 말을 들은 순영이는 대부리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부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이제 그만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야만 했다. 순영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런 경우 대부리를 붙잡지 않았다. 순영이가 붙잡는다고 발이 묶일 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야시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제물포를 떠나온 뒤부터 그녀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이 급회전을 할 만큼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대부리한테만은 어떤 조그마한 욕심도 부리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대해진 것이 아니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스스로 배운 것이다. 요즘학 순영이가 부쩍 열을 올려 대부리를 만나는 것은 그를 차지하려는 것도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알 수 없이 허전해진 마음을 그에게 위로받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냥 만나고 싶었다. 세상이 뒤숭숭한 탓인지 요즘아 그녀의 마음도 낙엽들이 우수수 깔린 을씨년스러운 거리처럼 심란해 있었다. 그 심란함에 대부리와 함께 있으면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이었다. 순영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약해진 것은 나이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여학교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하야시한테 당한 상처, 대부리와 헤어지는 아픔 따위는 한갓 소나기를 만나 온몸이 흠씬 젖었을 때의 휘즈근한 기분으로 돌려버렸고 마치 날개라도 돋아난 듯 마음껏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것만 같았었다. 그러던 것이 지랄맞게도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수록 한때 돋아났던 날개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과 함께 참담한 외로움에 자신도 모르게 하늘만 쳐다봐도 질금 눈물이 솟구쳤다. 마음이 약해지면서 남자가 그리웠다. 순영이는 대부리한테서 옛날에 얼핏 맛보았던 남자에 대한 뜨거운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다. 가보셔요. 순영이가 낯선 사람을 대하듯 뜨악한 얼굴로 대부리를 보며 말하자 대부리는 순영이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종로 쪽으로 뛰어갈 기세로 상반신을 꺾은 채 고개만 약간 돌리며 그러면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하고 말끝을 얼버무리며 멀어져 갔다. 대부리는 덕수궁 돌담 모퉁이를 숨가쁘게 뛰어 돌 때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부리가 돌담 모퉁이를 돌아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순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다. 대부리가 헐근거리며 종로 내거리에 이르자 벌써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사금파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군중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자 소위 소장 혁신 신진파 사람들이 얼굴을 모두 보였으며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이승만, 이동영, 이준 등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대부리의 눈에 얼핏 비쳐들어온 소장 혁신 신진파들로는 정항모, 홍정우, 변하진, 조한우, 김구연, 윤하영, 최정덕, 최정식, 윤시병, 윤희병, 홍재기, 박은식, 이동휘, 허위, 주시경, 양흥묵, 어용선, 손승용 등이었다.
짝기와 박성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준이 연단 위로 올라가 군중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이준은 황국협회의 타도를 부르짖고 시건을 일삼는 정부를 규탄하였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만민 공동회가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남대문에서 용산까지 철도에 누워 극단적인 최후의 시위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합시다. 모두 철도에 누워서 죽읍시다. 여기저기서 이준의 제안을 찬성하였다. 이준의 제안에 따라 결사대를 만들자고 하였으나 너도 나도 나서는 바람에 결국은 임시대회에 나왔던 군중들이 모두 용산 철도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철도에 가까이 당도하고 보니 어느 사이에 정보를 입수한 군대가 철통같이 철도를 지키고 있었다. 만민공동의 군중들은 철도를 수비하는 군대와 옥신각신하다가 하는 수 없이 뒤돌아섰다. 이 무렵 배제학당 학생을 위시한 시내 학생들 수천 명이 마포에 있는 포부상 부대 본부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학생들로 조직된 습격대는 두 대로 나뉘어 한 패는 남대문에서 아현고개를 경유하여 한강 쪽으로 진출하고 다른 한 패는 서대문에서 공덕리로 향하여 양쪽에서 협공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보부상 부대는 마포 본부를 두고 공덕리로 떠났다. 공덕리에서 학생 습격대와 보부상 부대가 충돌했다. 치열한 투석전이 벌어지다 종당에는 두 패가 한 덩어리로 얼클어져 몽둥이와 목검을 휘둘렀다. 독립협회 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보부상 패거리들을 때려잡아라. 보부상 놈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였다. 독립협회 놈들이 보부상 부대를 돌로 찍어 죽였다. 두 패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 얼클어져 찍고 박았다. 그러나 힘에 있어서 워낙 열세인 학생 습격대는 조직이 잘된 보부상 부대를 당해낼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남대문 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학생 습격대 1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습격대 안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전 상인들과 날품팔이며 시골에서 올라온 나무꾼들도 끼어 있었다. 한편 아현고개로 향한 학생 습격대 한 패는 마포까지 가서 텅 비어있는 보부상 부대 본부를 습격하여 모든 사물들을 박살내고 남대문 쪽으로 퇴각하는 습격대를 추격하는 보부상 부대의 꼬리를 바짝 물고 따랐다. 마포의 보부상 부대 본부를 습격하고 돌아온 학생 습격대가 보부상 부대의 후미를 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남대문 쪽의 만민공동회 측은 일시에 기력을 찾아 반격을 개시하였다. 보부상 부대는 공덕리와 남대문 쪽에서 협공에 들어오는 학생 습격대의 기세에 눌려 양화진 쪽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보부상 부대가 양화진으로 도주하자 힘을 얻은 만민공동의 군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종로 네거리로 몰려들었다. 다시 장안은 만민공동회에서 장악하고 만 것이다.
학생 습격대가 양화진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보부상 부대는 다시 장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만민 공동의 군중들은 당장 대궐이라도 휩쓸어버릴 기세였다. 보부상 부대가 어이없이 양화진 쪽으로 밀려나자 수구파에서는 다시 불안해하였다. 독립협회에서 어느 때 그들의 집을 습격해 올지 몰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수구파 사람들은 총리 대신을 충동질하여 독립협회 해산을 종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군대를 풀어 남대문과 서대문을 엄중 경계하기에 이르렀다.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즉각 미국 공사 알렌을 찾아갔다. 탁지부와 각국 공사관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긴밀한 내왕이 잦은 편이었다. 민영기는 미국 공사 알렌에게 독립협회를 해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1월 26일 고종 황제가 도남문 앞에서 임시 어좌소를 만들어 주한 외교 사절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독립협회와 황국협회를 해산시키라는 칙어를 내린 바 있었음을 상기시킨 민영기는 외국 공사들이 황제를 만나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초에 영국의 공동 감시하에 두 협회를 해산시키기로 했던 것인데 여태껏 해산이 되기는커녕 싸움만 더 치열해지고 있으니 외국의 공사들이 나설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민영기의 말에 알렌은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독립협회를 깨버리라고 본국 국무성으로부터 은밀한 지시를 받은 바 있는 알렌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좋소. 노사 공사와 일본 공사를 만나보겠소. 알렌의 확답을 받은 민영기는 마음을 놓았다. 알렌은 곧 러시아, 일본의 두 나라 공사와 은밀히 만나서 고종 황제에게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도록 압력을 넣기로 합의하였다. 그들 나라가 한반도에서 하는 일에 사사건건 물고 들어지는 만민 공동회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공사 알렌이 앞장서서 독립협회 해산운동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결국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을 기해 독립협회를 부셔버리게 된 거였다. 군대를 동원, 독립협회 간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탄압은 심해져 독립관을 폐쇄하고 무장병력을 배치, 어떤 사람도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독립협의회 소장, 신진혁신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잡혀갔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지하로 잠적해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도로 심해지자 군중들은 다시 모일 수도 없게 되었다. 거리마다 군대가 지키고 있으면서 만민 공동회의 움직임을 미리 분쇄해버렸다. 이 무렵 진국의 상여도가에서 독립협회 소장 신진혁 신파 몇 사람들이 대부리의 도무로 피신을 하고 있었다. 진고개라면 일본인들의 거리였기 때문에 감시가 덜했고 더구나 상여도가라는 점이 피신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더욱이 상여도가의 주인 박봉필 영감이 그들을 호의적으로 감싸주었다. 처음에 박봉필 영감은 대부리와 짝귀가
상여도가에서 일하는 소홀히 하면서 만민공동회에만 매달려 있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했었으나 대부리가 그의 생각을 뜯어 고쳐버린 것이었다. 그는 대부리의 설득으로 만민공동회를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박봉길 영감은 그 뒤 대부리를 통해 두어 차례 독립협회 보조금도 내놓았으며 마지막 열린 만민공동회 임시대회에 나가기도 했었다. 그 때문에 대부리는 마음 놓고 독립협회 소장 신직 혁신파들을 상여도가에 피신시켜줄 수가 있었다. 독립협회의 소장 신진혁신파 사람들은 대부분 양가의 자제들이거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었고 이 가운데 젊은 시전 상인들도 몇몇 끼어 있었다. 대부리와 짝귀는 이들 무식한 시전 상인들과 가깝게 어울렸다. 부잣집 자제들이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이들한테 말을 함부로 붙이기란 여간 서먹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여도가의 방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자고 한솥밥을 먹게 되자 그런 뜨악함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함께 신분의 고하나 부귀 빈천을 따지지 않고 수급파 대신들을 타진하고 황국협회를 없애자는 데에 의기가 투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 상여도가에서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오태수 혼자만이 그들의 하는 일에 시종 찜부럭한 얼굴이었다. 그런 오태수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음인지 독립협회 혁신파 몇몇이 대부리에게 은근히 오태수를 걱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리는 오태수가 그들을 잡아가라고 고자질할 사람은 아니라고 충분히 안심을 시켰다. 그들은 낮에도 꼼짝하지 않고 상여도가의 방 안에 북박여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슬금슬금 박쥐처럼 기어나가 동정을 살피고 돌아오곤 하였다. 광무 2년 고함 소리와 박수치는 소리 그리고 돌멩이와 대창이 난무했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와 민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측과 오히려 혼란한 기회를 이용하여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의 반목은 해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더욱 치열해졌다. 백성들은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헤아리고 있었다. 그것을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저저히 따지려고 하지를 않았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가보년 때 농민군들 편을 들어주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지라 되도록이면 앞에 나서려고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자꾸만 뒤엉키면서 세월 속에서 거대한 바람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 바람의 향방을 바꿔보려고 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고 바람이 부는 방향 따라 살려고 한 사람들은 큰 소리를 쳤다. 광무 3년 1899년이 되자 황국협회에서는 1월부터 격일간지 시사 총보를 발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의 바람은 황국협회 쪽으로 불고 있었다. 2월에는 전주와 인피 등지의 소작인들이 균전을 요구하며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나라가 황국협회 놈들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이를 어쩝니까? 우선 이용익부터 없애야 하오. 이용익이뿐만 아니라 신기선이, 박정향이, 유창동이, 이유인, 이종것, 길령수, 이기동, 민영기도 같이 없애야 하오. 진국의 상여도가에 은신하고 있던 독립협회의 소장혁신파 몇 사람은 밖에 동정을 살피고 올 때마다 흥분들을 하였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박영효의 집에 갔다 오기도 하였다. 대부리와 짝귀도 그들을 따라 한번 박영효의 집에 가보았었다. 굉장히 큰 저택이었다. 그 집은 박영효가 재차 일본으로 망명의 길에 오르면서 소유권을 일본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일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집이라 감시가 소홀할 것을 이용하여 독립협회의 소장 혁신파 사람들이 은밀히 그 집에 드나들며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대부리와 짝귀가 갔을 때는 낯익은 얼굴들이 여러 명 있었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소. 2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맵짠 바람이 살갗을 후벼 파는 듯 차가운 어느 날 밤 상여도가에 들어온 시전상인 최필대가 대부리와 짝귀에게 말했다. 행동을 개시하다니요. 대부리는 최필대의 긴장된 얼굴에서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사건들을 헤아려 읽으며 물었다.